자, 우리 저 공학도에서 관광 중심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신 우리 이종배 의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마련했는데요. 이 의원께서 순서대로 하나씩 좀 공개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이 이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요즘 그 이제 결혼과 관련된 네.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결혼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화면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참 요즘 뭐 제 주변에도 제 나이인데도 혼자 사는 분들이 꽤. 저도 안 했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안 하셨어요? 미혼입니다. 어쩐지 되게 젊은 느낌이다 했는데 진짜 젊으셨군요. 예, 뭐 나이는 많은데. 그래요? 미혼입니다. 근데 이제 안 하신 분들 혹은 못 하신 분들 보면 이유가 뭘까? 제가 또 당사자다 보니까 또 국가적인 지금 뭐 사실상 재난 수준의 사회적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관심이 좀 있는데 한 5차원의 고차 방정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 결혼이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어떤 얽히고 설킨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문제 아니죠. 절대 아니죠. 맞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또 어떤 결혼에 대한 관념, 가치관도 또 변하고 있고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어떤 많은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데 뭐 그렇다고 이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시 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첫째 만나야 저는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남 기회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였죠. 이거는 이제 공공에서 나서야 된다. 공공이 그 만남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까운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미혼 남녀들의 연인을 찾아라 뭐 이런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쌍이 이제 커플이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결혼까지 연결된 커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민간에서도 뭐 결혼 정보 회사도 있고 또 뭐 데이팅 앱 이런 앱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한계가 또 있어요 이게. 특히나 이제 상대를 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신원이 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신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호응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죠. 미혼 남녀들이 미술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뭐 미술을 감상하면서 상대 이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만남을 기회를 가지고 이게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신원 확인 관리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그것만 되면 뭐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지금 사업들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거기 담당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 하니까 지자체별로 현재 하고 있는 거 요리 교실 미혼 남녀들이 좋죠. 요리하면서 얘기도 나눠가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뭐 마음에 들면 사귀는 거죠. 뭐 그러다 결혼도 하고. 이런 어떤 자리, 만남의 기회를 공공이 이제는 나서서 해야 되죠. 이렇게 만남이 잘 이루어졌어요. 사랑이 깊어져서 이제 결혼에 도달하려면 또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용 엄청나죠. 또 뭐 양가의 또 이해관계. 이거 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드는 데는 억대까지 든다고 하죠. 예식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나요. 결혼이 또 뭐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식장도 공공에서 나서서 제가 이제 서울을 이제 많이 다니거든요. 그림 같은 예식장을 할 만한 장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서초구인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거기 양지 시민의 숲 이런 데 보면 예, 그거 좋거든요. 그리고 뭐 북서울 꿈의 숲 정말 많습니다. 선유도 공원도 뭐 좋은 데도 많고 한강 장미 공원 뭐 이런 데도 있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정말 많죠. 서울시에서 있는 결혼식을 다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만든다면 만든다면. 할 수 있죠. 그럼 현재 조성돼 있는 그런 공공 예식장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8, 9개 되고 이미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아무리 그게 뭐 저렴하더라도 이게 정말 좀 너무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퀄리티는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결혼 비용 때문에 깨지는 커플이 있다면 한 커플이라도 막을 수 있게 어떤 저출산 해소, 뭐 혼인율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막상 당사자가 돼 보니까 그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루 1시간이라도 빨리 계산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요. 예. 이종배 의원께서 이 결혼 문제, 이 저출생 문제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신 흔적을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볼까요? 아, 예, 예. 네. 오! 마약. 와, 새로운 출발에 이어서 아주 극단적인 키워드입니다. 마약. 예. 자, 일단 이 키워드 역시 화면 한번 보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게 또 다시 네.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도 저 엄청 놀랐거든요. 네. 저게 학생들이 그냥 모르고 맞습니다. 마약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이제 마약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침투했다는 데 충격을 받은 거죠. 특히나 요즘에 이제 10대, 20대 젊은 층의 마약 사범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마약 예방 토론회도 열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술도 해롭지 않습니까? 담배도 해롭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약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마약의 차원이 다른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마약을 끊기 위해서 재활하고 있는 그 투약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위험한 줄 교육을 받았다면 나는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방 교육이 중요하구나. 물론 잡아들이고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아예 손도 되지 못하도록 마약 예방 교육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교육청 또 서울시에 예방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죠. 미국의 뭐 켄싱턴 뭐 거리 이런 데는 아예 그냥 경찰이 있는데 그냥 마약을 투약을 하고 있어요. 그냥 미국 거리 같은 경우. 그 정도로 이제 통제 불능의 사회가 오기 전에 저는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일단은 더 확산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예방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검거도 중요하고 네.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기둥과 관련된 일이니까 더 예. 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체크해서 좀 예, 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제가 한번 뽑아 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어허. 대리운전은 네. 사실상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런 정말 저한테는 저와 분신과 같은 직업이었죠. 직업이 대리운전이셨어요? 2018년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6년 전에 하셔서 예. 4년 정도를 네, 했었을 겁니다.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겁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한 5, 6년 했었고 이제 사법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끝나고 사법 시험이 없어진 건 아시죠? 예. 로스쿨 체제로 가면서 이게 이제 사법 시험이 사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법 시험을 없애지 말라는 그런 시민사회 운동을 했었죠. 제가 고시생들이랑 같이. 사실상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활동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다가 대리운전 하기 전에는 꽃배달, 화환 배달을 했었어요. 주말 아르바이트. 그게 한 11, 12만 원 하면 토, 일 했으니까 한 24, 5만 원.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가까이. 그걸로 생활을 했었던 거죠. 반값 내고 밥 먹고. 하다가 이제 대리운전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왜 대리운전을 하게 됐냐면 대리운전은 나가는 날을 뭐 조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 운동하기엔 딱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뭐 기자회견이 있다 그러면 대리운전을 안 나가고 뭐 이 기자회견을 쓰고 하고 또 시민사회 운동이 없는 날은 또 대리운전 하러 가서 뭐 돈 벌어서 그걸로 뭐 생활하고 활동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리운전이 없었다면 저는 시민사회 운동도 할 수 없었고 딴 길을 뭐 가지 않았을까. 무려 4년 넘게 네, 했었었죠. 대리운전으로 생계 유지하시고 활동비 활동을 했었었고. 충당하고 예. 또 사회운동 하시고 예. 하시다가 시의원이 되신 거네요. 시의원도 네. 제가 이제 사실상 사회운동을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딱 생활할 돈만 벌어가지고 나머지는 또 시민사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가진 돈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때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로를 생각했던 게 시의원에 도전해보자. 왜냐하면 시의원은 월급이 나오면서도 하던 활동 계속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시의원을 도전하게 됐고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도 사회운동을 했던 걸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도 그리고 시의원 활동도 사회가 올바르게 그렇죠. 가게 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대리운전은 언제 그럼 그만두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게 당선되고 한 번 정도 했었을 겁니다. 당선이 되고도. 예, 되고도 한 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천 접수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210만 원인가 그랬는데 또 청년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반 해서 이제 105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다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접수를 하려니까 이게 다 뭐 통장이랑 뭐 가진 또 그때 이제 대리운전해서 벌었던 일당이랑 다 탈탈 끌으면 뭐 한 7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 마지막 날 접수 마지막 날이었어요. 어머. 그래 이제 대리운전 끝내고 아침에 뭐 보통 끝내고 오면 아침 6시, 7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대리운전 하러 갔어요. 또. 아이고. 가가지고 이제 한 두 탕 뛰고 보태가지고 이제 접수하러 이제. 접수비가 모자라서 그 당일에도 그러면 두 건 더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대리가 없었다면 그러네요. 오늘의 접수. 이 자리가 없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애착이 가고 또 정치를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그 어떤 마음가짐의 깨달음을 얻은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그때의 경험이 지금 예. 시정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어요? 보통 이제 하루에 대리 운전을 하면 제가 많이 만나면 한 열 몇 번씩 이래 만나요.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한 달이면 얼마나 많이 만나고 1년이면 얼마나 많이 만나고 4년 동안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이제 대리 운전을 했었었는데 그때 정책들이 또 나름 그 취지는 뭐 좋았겠지만 또 나름 또 현실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건 이게 국가라는 권력은 이게 힘든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겠구나.